케이씨, 멋진 결혼식 고마워. 설마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나야말로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기뻐. 부부가 되었으니 슬슬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을래? 그렇네. 미안, 옛날부터 버릇이 돼서. 오히려 나 같은 연하남이어도 괜찮은가 싶은데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난 아줌마잖아. 올해 33살이 됐으니까. 나이는 상관없어. 난 쿄코를 좋아하는 거니까. 케이씨, 부모님과 친척은 물론 많은 친구들에게 축복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네. 신혼여행 말인데 지금부터 계획 바꿔도 괜찮아. 왜? 모처럼이니 유럽 일주 여행 같은 것도. 괜찮아. 일본에 있는 온천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싶어. 뭐 해외에 가려고 하면 언제든 갈 수 있긴 하지. 빨리 신선한 회를 잔뜩 먹고 싶어. 나도야. 마음껏 즐기자. 응? 어? 라인? 누구한테 온 거지? 안 팔려서 30살에 결혼한 남자. 누군가 했더니 너였냐? 결혼식 수고하셨습니다. 놀리려고 연락한 거 보니 너도 많이 한가한가 보다. 나랑 쿄코는 바빠. 그럼 이만. 이봐. 피가 이어진 남동생님의 라인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 메시지는 항상 빈정대는 말뿐이니까 상대해봤자 쓸모없잖아. 너무하네. 내 이름은 미야노하라 케이. 곧 30대에 돌입하는 29살이다. 입사하고 2년이 지나 트레이닝 머신을 제조 판매하고 있을 때 미국 자본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쿄코와 만났다. 그녀는 나보다 4살 연상으로 일을 척척 잘하는 캐리어우먼. 내 근무처에 영업하러 온 것이 계기가 되어 교제로 이어졌다. 물론 고백 프로포즈는 내가 먼저. 어제는 성대한 결혼식을 막 올린 참이라 부부 둘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 남동생 레이한테서 온 라인은 악담인 것 같았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30살이 넘은 아줌마도 공주님처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존경스러움. 레이, 내 아내한테 악담하지 마. 뭐라, 화났어? 상견례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너 쿄코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냐? 딱히? 그냥 형 취향이 별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쿄코는 나보다 연상이고 캐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어. 부모님한테만 매달리는 네가 깔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시끄러. 나도 일하고 있거든.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파견처의 사장님이랑 싸우다가 계약이 끊길 뻔했다면서? 그 아줌마 쓸데없는 소리라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역정을 낸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대머리 아저씨가 명령만 하니까 그렇지. 상사이니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건 당연하잖아. 난 원래 파견직으로 끝날 남자가 아니야. 지금 당장이라도 정규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잘난 듯이 말한 것 치고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형이야말로 아내 쪽이 연봉이 높은데 부끄럽지도 않냐? 전혀 안 부끄러워. 쿄코는 나보다 연상이고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도 다르니까. 그런 아줌마랑 결혼해서 행복해지겠냐? 뭐라고? 내 형수가 될 여자잖아. 더 예쁜 사람일 줄 알았더니 설마 하던 33살. 솔직히 완전 아줌마잖아. 레이, 적당히 해라. 쿄코를 모욕하지 말라고. 네네, 죄송합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너 스스로 대해서나 신경 써. 더 이상 상대하는 시간도 아깝다. 간다. 잠깐 형! 기다려! 너무 꼴보기 싫은 라인이었기에 문단무용으로 차단해 주었다. 쿄코가 괜찮아 라며 걱정하길래 웃는 얼굴로 끄덕였다. 그나저나 동생은 대체 언제쯤 사회인이 될런지. 일도 대충 하고 여자 관계에서도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평등하게 키웠을 텐데 어디서 차이가 생긴 걸까? 뭐 됐다. 그 녀석은 26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나이다. 앞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외에는 엮이지 않도록 하자. 자기 전에 부부끼리 밤술을 하면서 그렇게 결심했다. 3달 후. 형, 차단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귀여운 동생과 절연하고 싶은 겁니까? 레이, 너 라인 어떻게 보는 거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잖아. 계정을 다시 만들었지. 진짜냐? 너 그렇게 한가한 거냐? 오늘은 좀 부탁이 있어서 말이야. 거절한다. 너무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차피 쓸데없는 거겠지. 그런 말 말고 좀 들어봐. 난 너랑 달리 바쁘다고. 쓸데없는 일이면 또 차단한다. 저기 형네 새집 엄청 좋더라. 뭐? 스포츠 체육관 트레이너는 그렇게 월급이 높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산 거야? 잠깐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가 사는 집 말이야. 이상하다. 너한텐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잖아. 본가에 가서 아버지 물건을 뒤졌지. 역시나 침대 아래에 있는 서랍에 서류가 정리되어 있길래 거기서 형이 이사한 곳의 정보를 알아냈지. 그걸 굳이 찾아다닌 거냐? 당연하지. 아빠랑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말이야. 거기는 원래 내 집이기도 하니 이상할 거 없잖아. 개인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도둑놈처럼. 거기 부자가 사는 곳이라면서? 주소 알려주지 말라고 못 박아뒀는데 이래선 의미가 없잖아. 저수입이면서 헐없게 산다니 치사해 형. 스토킹할 시간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람 구실이나 좀 해. 그래서 서로는 길어졌지만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저택이라면 넓은 주차장도 있지? 거기에 차 좀 주차하게 해주지 않을래? 뭐? 큰일이다. 레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집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긴급사태 수준인데 대체 뭘 할 생각인 거지? 사실은 말이야, 여친이랑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디에 주차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다 공항에서 가까운 형네 집이 있잖아 라고 떠오른 거지. 레이, 너 차가 있었구나. 아니야, 여친 차야. 지난달에 산 거래. 켜커를 조롱해놓고 너도 낱말할 처지가 아니네. 닥쳐. 일단 내가 너한테 주차장을 빌려줄 의리는 없어. 얌전히 공항 주차장에 주차해. 귀찮잖아. 요금을 내야 해서 아깝고. 주차비 정도는 좀 내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2주 동안은 너무 비싸서 안 돼. 어딜 갈 생각인 거야? 대만. 대만? 그래, 바라고 바라던 해외여행이라고. 버는 족족 써버리는 네가? 너무하네. 나도 여친을 위해 저금 정도는 하거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부탁이야, 평생의 부탁. 이번 여행에 앞으로의 인생이 걸렸다고. 무슨 뜻이야? 대머리 망할 상사한테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드디어 정규직이 되는 게 결정났거든. 그러냐? 축하한다. 여친한테는 그 기념으로 여행하겠다고 얘기해뒀거든. 가능한 쓸데없는 돈은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차장을 빌려달라고? 가족끼리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잖아. 무슨 소리야, 애도 아니고. 부탁한다니까. 거절한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외에 갈 바에야 국내 여행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대만은 여친이 계속 가고 싶어한 곳이야. 그럼 더 여유 있을 때가. 젠장, 잘난 듯이 설교하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제 됐어. 형한테 부탁한 내가 바보였지. 그래, 이제 연락하지 마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레이한테 또 라인이 왔다. 나 참 끈질긴 녀석이네. 걸을 때 자꾸 들러붙는 벌레 같다. 주차장에는 이미 차가 2대 주차되어 있어서 공간도 없고 주차요금 정도는 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 동생의 라인을 다시 차단한 후에는 평소와 변함없는 일상을 보냈다. 나와 켜코는 서로 일에 집중하면서도 부부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수고했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외식이나 할까라고 생각하던 순간 케이, 주차장 셔터가 망가져 있어. 심지어 모르는 차가 한 대. 이럴 수가. 오늘은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일도 빨리 끝냈는데 이대로면 나나 케이의 차를 받게 돼야 할 것 같아. 젠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히는 구석이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말했지. 아마 남동생 짓일 거야. 레이 말이야? 그 녀석 부모님이 외출 중인 틈을 노려 본가를 물색했대. 왜 그런 짓을? 그 후에는 부모님한테도 전화해서 레이한테 한 소리 해달라고 말했어. 여기 주소를 알게 됐으니 주차장이나 현관 설비도 강화했었고. 큰일이야. 애초에 이 집은. 일단 내가 본인한테 전화해서 추궁할게. 진정해. 침착하게 얘기해야 해. 그래, 괜찮아. 레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이. 형이 먼저 연락하다니 웬일이야? 시치미 떼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억지로 주차장 셔터를 부순 게 너 맞지? 네? 무슨 말씀이시죠? 시치미 떼봤자 소용없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들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빠가 엄청 화낸 게 형 때문이었냐? 음험한 여자처럼 이르다니 최악이야. 본가에 돌아갈 거면 사전에 연락 정도는. 닥쳐. 내 집이기도 하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아. 네 행동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 왜 아무도 없을 때 본가에 간 거야? 형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주소를 알아낸 건 둘째치고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리가. 형 집에 차를 두고 싶어서 조사하려고 한 거지. 부모님은 우리가 견원지간이란 걸 알고 있어. 돌격당할 위험이 있으니 알려주지 말라고 해뒀었지. 아버지도 바보 같지. 침대 아래라니 너무 뻔하잖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잘못이야. 치, 선생님처럼 설교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돌아와.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셔터를 변상해. 그건 안 되겠는데? 30분 후면 이륙이거든. 설마 그대로 대만에 갈 생각이냐? 여친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 모델이 된 건물을 꼭 보고 싶다고 떼를 써서 말이야. 불법 침입해놓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바보냐? 내가 한 일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가족끼리 벌어진 일은 민사 불개입이 되거든요. 바보는 너겠지. 아무튼 2주 동안 일본에 없어. 기다려. 얘기는 아직 안 끝났... 주차비 아까우니까 빌린다. 그럼 안녕. 레이! 내 남동생이 미친 행동에 나와 쿄코는 아연해졌다. 아니, 뭐가 민사 불개입이 되거든요냐고. 옛날부터 어중간한 지식을 갖고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느새 상상을 아득히 넘는 바보가 되었구나. 쿄코 미안. 남동생이 폭주해서. 사과하지 마. 케이 탓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녀석이 한 일은 어엿한 범죄야. 책임은 제대로 지게 하겠어. 오늘은 레스토랑에 가지 못하겠네. 괜찮아. 문의로봇 제광소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떻게든 수리해달라고 할게. 레이차는 어떡하려고? 그건 여친의 승용차래. 아무리 남의 거라지만 함부로 다룰 순 없지. 아, 그렇지. 우리 아빠한테 상담해보는 건 어때? 아버님께? 왜? 내 본가는 이잖아.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었네. 이 집도 원래는 니까. 레이한테 보복하는 것 치고는 과한 것 같은데. 나도 도련님의 행동이나 언동은 싫다고 생각했으니 혼쭐을 내줄 저러의 기회야. 당신 말대로야. 지금까지 얕보던 나도 반성해야겠어. 당신이 친구한테 연락하는 동안 나도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래, 부탁해. 15분 후 친구가 수많은 공구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심하네라고 하며 셔터는 오늘 중으로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상황 파악만 하고 다음에 고치기로 했다. 아버지도 열쇠가 달린 금고에 귀중품을 넣어두시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탓할 수 없다. 보통 자기 아들이 도둑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 못하지. 다음에야말로 완전히 연을 끊어주지. 각오해라, 무개념 남동생아. 형! 침부터 시끄럽게. 누구세요? 나야, 나. 남동생 레이. 아, 레이구나. 여친과의 대만 여행은 어땠어? 그야 엄청 이 아니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잠이 부족하다고. 수면 방해하지 마. 왜 주차장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뭐? 그렇게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네 짓이었구나. 이런. 그야 업자한테 부탁해서 수리해달라고 했지. 부순 건 고친다. 당연한 거잖아. 자식, 날 놀리는 거지?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빨리 셔터 열어. 여친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아니, 그건 불가능해. 뭐? 왜냐면 그 집에 이미 없으니까. 어? 쿄코의 갑작스런 정근이 결정돼서 또 이사하게 되었거든. 뭐? 원래 정근이 많은 직업이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이렇게 빨리 이동하게 될 줄은 몰랐어. 뭐야 그게? 네가 셔틀을 부순 다음날 상사가 부르더니 미국의 산디에고 지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라고 했다 해. 산디에고? 해군기지 눈앞에 자사 빌딩이 있는데 군인을 위한 트레이닝 머신도 제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평소에 일처리 능력을 해외에서도 발휘해달라고 했대. 웃기지 마! 내 차는 어떻게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차야! 큰 소리로 외치지 좀 마! 고막이 찢어질 것 같잖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길래 네 제안에 찬성한 건데 이대로면 걸어서 돌아가야 하잖아. 여기서 내 집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 개처럼 짖지 마! 무례한 남자,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여친분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나한테도 목소리가 다 들려. 형에 대한 건 알 바 아니야. 빨리 어디 있는지 알려줘. 도시내 호텔이라고만 해둘게. 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찾으라고? 귀국할 때 네가 돌격해 올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거든. 이주할 준비도 아주 빨리 끝냈지.
산디에고에 가는 건 다음 달 중순이고 그때까지는 장기 휴가 호텔에서 지낼 거야. 형은 미국에서 백수가 될 셈이야? 산디에고에서 트레이너 일을 계속할 거야. 쿄코의 회사가 경영하는 체육관에 이직할 거거든. 비겁해. 어디가 비겁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요 14일은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이었다. 쿄코의 산디에고 지사로의 정근은 아주 기쁜 일이었고 남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집이 아주 넓기 때문에 청소도 힘들었다. 청소회사에 의뢰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레이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다. 차에 대해서는 어느 인물에게 부탁해뒀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본가의 돈을 훔쳤다면서? 뭐? 두 분의 통장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걸 위해서 집에 없을 때를 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재발행에서 기록을 보니 예금 잔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도 통장과 같이 보관해두었으니 은행에서 인출하는 건 간단했겠지. 난 잘못 없어. 금방 들킬 만한 곳에 둔 게 잘못이지. 네 말도 일리 있다 라고 하고 싶지만 부모의 침실을 서슴없이 뒤지는 행위는 도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직계혈족 사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아.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고소할 수 없어. 단, 앞으로 집에 들어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집 열쇠를 바꾸고 현관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신대. 그럴 수가. 고소는 할 수 없어도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안건으로서 금액을 변제하게 한다고 하셨어. 안 돼, 내가 얼마나 인출한 줄 알아? 여친 앞에서는 위세를 부리면서 내가 다 내줄게 라고 큰소리 쳤겠지. 주차장 파괴건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없어. 나와 넌 형제지만 돈과는 친족이 아니야. 그래서 고소하면 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진짜야? 그 전에 그 집의 명의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슬슬 도착할 때인가? 잘 지냈나? 딸의 결혼식 이후군. 미야노하라 레이군. 당신은... 나는 미야노하라 쿄코의 아버지다. 기사라기라고 하면 알겠지? 건축업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 키사라기 건설? 그래, 내가 경영하는 회사지. 참고로 이 자택은 내 별장이기도 하다. 네? 명의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딸 부부가 살게 해주고 있었지. 부부 둘만으로는 너무 넓지만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말이야. 설마 해외로 이주할 줄은 몰랐지만. 저기... 자네가 주차장을 파괴한 건 알고 있다.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뒀으니까 말이야. 몰랐어. 주차기 위해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죄송합니다. 자, 너도 사과해.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야? 나는 휘말린 것뿐이야. 자네도 공범자라는 건 명백해. 평등하게 책임을 져줘야겠어. 내 생차 돌려줘. 형, 방금 들었지? 당신 탓에 인생이 끝나버려. 어떻게든 해줘. 아니, 집 명의는 아버님이었으니. 우리 사이좋은 형제잖아. 도와줘. 핸드폰은 곧 해약할 거니까 이걸로 마지막 대화가 되겠다. 매정해. 그러고도 장남이냐? 지금부터 호텔 1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뷔페를 먹으러 갈 거야. 굿바이, 마이 브라더. 형! 그 후 레이와 그 여친은 고급차에 태워져 끌려갔다. 사실 레이의 정규직 채용은 거짓말이었고 근무 태도가 너무 나빠서 이미 계약 해지되어 있었다. 어쩐지 왜 돈을 노리고 도둑질을 한 건가 했다. 부모님과 나는 레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키사라기 건설에서 같이 중노동을 하게 되었겠지. 쿄코가 말하길 미경험이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웃으며 말하니 떨릴 정도로 무섭다. 부모님에게 훔친 돈은 매달 일정에 변제하고 있다고 하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 참고로 여친의 새 차는 주차장에 변상 금액을 벌기 전까지 아버님 맡고 계실 거라고 한다. 여기가 산디에고인가? 생각보다 큰 도시네. 어렸을 때 가족이랑 여행 오는 처음인데 뭔가 그립다. 나는 대학 졸업 여행 외에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 어디에 갔었어? 프랑스. 10일 정도 머물렀어. 처음 들었어. 큰일이다. 긴장돼. 왜? 영어로 잘 소통할 수 있을지 불안해서.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이고 밝은 점이 K의 장점이잖아. 그런데 고마워. 일단 식문화를 즐기고 싶어. 여기저기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해가자. 그래, 요리 스킬도 올려 보이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남편님. 남은 시간을 일본에서 보낸 후 산디에고로 이사한 나와 쿄코. 아내는 도착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 미국인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나도 영어 능력을 올리기 위해 어학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직처에서 일본어를 아는 일본계 회원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다. 레이와 절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행동할 걸 그랬다며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쿄코와 행복하기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생활을 즐기면서 장래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하고 싶다. 제 이름은 나오, 38살 경업주부예요. 저는 동안이라 한 번도 진짜 나이로 여겨진 적이 없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 연령 확인은 당연하고 저보다 어린 부하가 들어올 때는 동기라고 오해받는 등 대부분의 사람에게 연하로 여겨져서 얕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엄청난 동안인 제가 마주치고만 인생 최대 사건에 대한 썰을 풀려고 해요. 참고로 이래봬도 저에게는 아이가 4명 있어요. 하지만 넷째와 다른 아이들의 나이가 꽤 떨어져 있어서 유치원의 엄마 친구들에게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일은 딱히 없었어요. 넷째 아이는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의 입원식 날에 알게 된 사람이 이번 소동의 발단이 되는 아유 씨예요. 아유 씨는 유치원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변 일대 땅 주인인 아가씨 라고 해도 40대이지만 아무튼 그분이 휘어잡고 있어서 초중학교 학부모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요. 축제나 소풍으로 가는 공원도 그 보스 엄마가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있는 거래요. 아유 씨는 그 보스 엄마와 종자매라서 권력을 등에 업고 뻐기고 있는 거죠. 어머, 하나 엄마잖아. 안녕. 오늘은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어때?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 같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부침성은 나쁘지 않아서 엄마 친구다운 거리감으로 어울리고 있어요. 아유 씨는 가족 단위로 바베큐나 캠프, 소풍 등을 기획해주어 사적으로도 교류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몇 년 후 아이들은 졸혼하게 되었어요. 뭘 하든 마지막에 라는 말이 붙게 되어 쓸쓸함을 느낄 적에 아유 씨한테 라인이 왔어요. 저기 올해가 마지막 여름방학이잖아. 사람을 모아서 가족 단위로 추억여행 가자. 추억여행 좋네요. 그치. 사람 수도 많으니 일찍 예약해야지. 그렇네요. 남편한테도 일찍 물어볼게요. 이렇게 5가족, 총 15명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하나만 데리러 가기로 하고 다른 아이들은 잠시 떨어진 곳에 사는 시부모님께 여행 갈 겸 맡기기로 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지만 큰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면서 저희만 보내기로 한 거죠. 큰애들은 시부모님 댁에 가는 게 꽤 기대되는지 빨리 여름방학이 되면 좋겠다라며 벌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 추억여행 날이 다가오자 아유 씨는 저희 남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기 부탁이 있는데 남편분이랑 연락처 교환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확인했더니 보호자끼리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니 교환해도 좋다고 해요. 뭐? 정말? 감사하다.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도울 테니 말해주세요. 이렇게 15명이서 여행을 가게 된 당일 아유 씨의 남편분은 일이 들어와서 결석. 대신 저희 남편인 유타에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다른 엄마 친구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참견하지 않았어요. 좋다고 희죽거리기는 최악이야. 질투라는 시선을 빼고 봐도 남편은 아유 씨에게 노골적으로 해보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은 없을 거예요. 다행히 아이들은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상태를 눈치챌 일은 없으니 안심이었어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휴일에 아유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일이 늘어났어요. 아유 씨,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는 건 그만둬 주셨으면 해요. 뭐? 왜? 제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남편과 단둘이 집에 있는 건 좀... 뭐야, 걱정하는 거야? 과한 생각이라니까. 걱정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는 않죠, 보통. 어라, 혹시 질투하는 타입이야? 엄마 친구와 남편이 단 둘이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아, 그런 거야? 우리 친구잖아. 불륜 같은 거 의심할 필요 없어. 친구로서 사귀고 싶다는 건 이해하지만 나이가 찬 기혼 남녀가 빈번히 만나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이웃한테도 수상하게 여겨지니까 그만해주세요. 너무 신경 쓰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찰싹 달라붙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는 남편이 그렇다 해도 아무 생각 안 드는데 너무 과한 생각이라니까. 하지만 남편한테 너무 집요하게 굴면 미움받는다? 집요하게 구는 거 그쪽이잖아요. 납득하지 못하는 저에게 아유 씨는 화가 났는지 노성을 내며 저에게 말했어요. 자꾸 캐고들면 보스 엄마한테 말한다? 네? 이 마을에 있을 수 없게 돼도 좋다면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의심해봐. 솔직히 저는 그 보스 엄마라는 사람과 별로 면식이 없어요. 다만 다른 엄마 친구한테서 들은 말로는 이 주변의 부동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근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강제로 퇴거당한 일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자매인 아유 씨가 그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난처해지는 건 제 쪽이라는 거죠. 그건 협박인가요? 협박이라니 그런 살벌한 말 하지 마. 아무튼 너무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럼 실례합니다. 해실해실 웃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아유 씨에게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들으니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죠. 다행히 아유 씨가 찾아오는 건 주말. 큰애들은 다들 학원에 다녀서 하나만 데리고 나가면 둘이 찰싹 달라붙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시간을 때우며 아이들을 한 명씩 차에 태우고 돌아갈 즈음에는 아유 씨는 없어져 있고 아무리 봐도 씻고 나온 남편이 해실해실 웃으며 마중을 나와요. 씻을 만한 짓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관계인 게 뻔하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기엔 부족해요. 그래서 한동안 참고 상태를 지켜보자 아유 씨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반면 남편의 야근 횟수가 늘어나거나 휴일에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일이 늘어났어요. 한동안 내버려두자 엄마 친구들한테 여러모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죠. 정보가 모이면서 점점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 친구들도 다행히 협력적이어서 저는 남편이 휴일에 외출해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쯤 핸드폰에 그리운 연락처가 표시되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아유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그렇구나. 전에 봤을 때 피곤해 보였거든. 그런가요? 혹시 남편이 늦게 돌아온다든가? 네? 정곡인가 보네. 아닌데요. 제가 당황하는 척을 하자 아유 씨가 기뻐하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뭐 눈치 못 챘으면 됐지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내가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럼 의미심장한 연락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마. 신경 쓰이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뭐 그렇네요. 돌아오면 물어볼게요. 사실을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럼 이만? 아유 씨는 즐거운 듯이 웃었어요. 진짜 지금 당장 이 여자를 지옥에 떨어뜨려 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둘이 더 달아오르는 타이밍은 좀 더 나중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2달 후에 아유 씨와 제 남편은 엄청난 행동에 나섰어요. 안녕? 지금 괜찮아? 아유 씨, 무슨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남편분이 출장 간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게 왜요? 그거 사실 나랑 여행 온 거야. 네? 몰랐지? 나랑 그쪽 남편분 계속 불륜하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추억여행 때쯤부터? 나우 씨도 참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걸. 웃기다니까. 역시 그랬군요. 아유 씨가 매번 기쁜 듯이 말하길래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뭐? 그랬어? 아쉽다. 오히려 그러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군요. 여고생이 더 잘 숨길 것 같네요. 뭐야 그 말투? 남의 남편을 뺏어놓고 뭐가 즐거운 건가요? 아유 씨는 취향이 나쁘네요. 그 스릴이 재밌는 거야. 뭐 미인으로 태어난 특권이지. 남자가 척척 낚이니까. 그거 참 좋으시겠네요. 그래서요? 왜 여행을 가는데 이 일주일을 고른 거예요? 그걸 물어보네? 그건 말이야, 너희의 결혼기념일을 덧칠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너무 예상대로라 웃음이 나오네. 그래요. 저는 이 자랑질 여자가 저의 결혼기념일에 무슨 일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예상하고 일부러 몇 달이나 내버려뒀던 거예요. 미안하네.
근데 이번 여행의 목적은 결혼식을 올려서 둘의 사랑을 맹세하는 거야. 염원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사랑을 서로 맹세했지. 불륜 여행인데 사랑을 맹세한다니 제정신인가요? 저희는 아직 결혼한 상태인데요?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전화한 건데 나오 씨가 눈치채주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보통 그런 비상식적인 발생은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뭐? 비상식적인 건 너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부부 사이인 이상 방해하는 건 당신이죠. 우리는 만나는 게 늦었을 뿐이야. 네가 없었으면 숨어서 만나는 음지의 연애 같은 거 안 해도 됐어.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머릿속이 꽃받친 건가요? 내 입장에서 보면 부자 왕자님이 마중하러 와줬는데 왕자가 마녀한테 잡혀 있어서 날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라고. 대박, 그 나이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꿈속 나라의 꼼순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을 올린 거야. 그렇군요. 하지만 결혼식이라니. 그럼 돈은 어떻게 했나요? 아, 저금을 썼다나 봐. 너 의외로 돈이 많구나? 저금? 저희 집에는 저금이 별로 없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 나오 씨 명의로 저금했다고 했었지? 제 명의의 저금에 손을 댄 건가요? 그렇게 화내지 마. 또 모으면 되잖아. 저는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하고 핸드폰 앱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확실히 16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어 있었죠. 말도 안 돼. 그래도 아유 씨는 주눅들지도 않고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제 저금을 써서 의미 없는 결혼식을 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제가 소중히 모은 저금을 썼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뭐 이만큼 재판을 위한 증거와 조건이 모였으니 더 이상 사양할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날, 저도 한가하지 않으니 자꾸 전화하지 말아주실래요? 응? 뭐야? 옛 아내의 비뚤어짐인가? 아우 무서워라.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해주세요. 그러고 보니 어제 말이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분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제가 소중히 모은 저금을 멋대로 썼잖아요. 용서 못해요. 근데 자꾸 돈돈거리고 돈을 참 좋아하나 봐? 뭐 그건 남편한테 돌려받을 거니 괜찮아요. 뭐? 부부 공유 재산이니까 갚을 의무는 없는데요? 모르는 거야? 공유 재산일 리가 있나요? 제가 독신이도 모은 돈인데요. 그런 것도 모르다니 불쌍하네요. 닥쳐! 이 통한 아줌마가. 이번 여행의 회계도 나오씨 신용카드를 썼거든. 진짜 웃겨. 저는 서둘러 제 메인은행의 계좌입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몇 번으로 나뉘어 꽤 큰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인출하면 메일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가 인출되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한 번에 인출했나 봐요. 제가 월말에 한 번에 계좌를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멍청하면서도 장께는 잘 돌아간다니 정말 끝도 없이 해악하네요. 남의 신용카드를 멋대로 쓰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짓이에요. 당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나요? 가족인 남편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요. 이미 한두 해까지 썼으니까 이용 정지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다 계획대로였다는 거네요. 뭐 그렇지. 결혼식도 올렸으니 이제 됐다 싶어서. 그런가요? 어라라? 분해서 그래? 아니요. 단 이틀 만에 제 카드에 한도액을 다 썼다니 어이가 없어서요. 뭐? 한도액이 얼만데? 100만 원은 될걸요? 제 카드에 한도액을 말하자 아유 씨는 깔깔 웃었어요. 저급한 웃음이네 라며 조금 질색하고 있자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유 씨는 짜증난 모습으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미지근한 반응밖에 안 하는 거야? 진짜 말이 돼? 원래 이런 성격이거든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억지로 어울려준 것뿐이에요. 뭐? 뭐라는 거야? 크악 하고 화내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런가요? 뭐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죄송하네요. 아 진짜. 대체 뭐야? 뭔데? 부자의 여유인 거야? 하지만 유감이네. 그 부자의 아내 자리는 내 것이 될 거야. 꼴 좋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저는 얼른 남편과 아유 씨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불륜에 대해 카드의 무한 사용, 남의 저금 사용,
멋대로 여자를 추가해줘서 아주 고맙네요. 이틀 후. 저기, 우리 이제 돌아갈 거야. 일단 선물도 샀어.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양하지 마. 그보다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을걸요? 뭐? 뭐라는 거야? 말할 필요 없으니 말 안 할게요. 그럼 조심히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유 씨는 신나는 기분으로 전화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넘기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죠. 몇 시간 후. 잠깐 나오 씨. 모처럼 집에 와줬는데 집 문이 안 열리잖아. 아, 지금 들어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인사할 때가 아니야.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저 이제 거기 안 살거든요. 뭐? 뭐라는 거야? 정신 나갔어? 아니, 저랑 애들은 벌써 이사했는데요. 왜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지내던 집에 아직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열쇠까지 바꿀 건 없잖아. 남편이 못 들어가게 돼도 된다는 거야? 그 집은 이미 팔았으니까 못 들어가요. 뭐? 팔았다고? 여긴 남편분 집이잖아. 그럴 리가 있나요? 거긴 제가 조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에 제 명의로 지은 집이에요. 뭐? 왜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야 남편이 벌지를 않으니 제가 벌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남편이 벌지를 않는다고? 남편은 연봉 1,200만 원이잖아.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건 저예요. 뭐? 남편이 멋을 부리기 위해 제 캐리어를 떠벌렸던 거겠죠. 한심하네요. 하지만 차기 사장이라고. 그건 제 부모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알바생이 될 테니 연봉 200만 원이 될까 말까 그 정도죠. 뭐?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래도 지금은 힘들어도 사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괜히 초조했네. 아니, 얘기 들은 거 맞아요? 제 부모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짓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나셨어요. 화나서 뭐 어쩌라고. 사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거든? 그 정도는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아니요,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결혼 전 계약으로 저와 이혼하게 되면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그럼 이 남자는 백수라는 거야? 바로 그거죠. 저는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지만 아이도 남편도 책임질 각오로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을 줄이야. 오히려 데려가줘서 정말 고맙네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빨리 말하지 않은 거야? 그야 계속 사랑을 키웠다면서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로 이웃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친구들이 당신들이 불륜한 증거를 가져와 줬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큼 증거가 잘 모일 거라고 생각한 뿐이에요. 그리고 이혼에 이사에 여러 수속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 이제 됐어. 그런 쓰레기라면 반품할게. 실컷 사치부렸으니까. 그러고 보니 아유 씨의 남편분도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 내 남편이? 제가 당신의 남편분에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결혼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멋대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난 네 남편 따위 필요 없어. 어머, 서로 사랑을 맹세한 사이면서? 돈벌이도 없고 백수가 될 남자잖아. 그럼 의미 없다고. 돈이 목적이었다는 건가? 당신 돈을 더 좋아하나 보네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저희 큰애들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엄마 친구들한테는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아이가 곧 입학하는데 학부모회 같은 곳에서 가정을 부수면 안 되니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꽤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하나 위로 아이가 3명 있거든요. 말했잖아요. 혼전 임신이었다고. 말도 안 돼. 내 아이도 그 학교에 다닐 텐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제 멋대로 활기치고 다녔잖아요. 엄마 친구의 가정을 부수려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둘 것 같아? 보스 엄마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그 보스 엄마 이미 회유했어요. 뭐? 저희 기업이 경영하는 모니로봇몰이 보스 엄마 씨네 일족이 소유하는 땅에서 가장 이익이 높은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물러선다고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최악! 비겁해! 비겁한 게
과연 누구일까요? 저기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초등학교 엄마 친구들한테 해명해줬으면 해. 그건 어렵겠네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가지지 못한 당신 책임이죠. 미안해.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 우리 쓰레기 전 남편과 모쪼록 행복하시길. 그럼 이만. 이렇게 저는 남편과 아유 씨에게 위자료와 사용한 저금의 금액만큼을 청구했어요. 저금은 제 첫 연봉과 결혼 전에 조부모님께 상속받은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불륜 결혼식이라는 의미 없는 짓을 쓴 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정 내 절도라고 해서 가족끼리도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짓이고, 독신일 때의 저금은 저 개인의 자산이니까요. 아유 씨의 남편분한테서도 위자료를 청구받아서 다에게 빚을 끌어안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빚에 쓰러지지 않도록 전 남편과 아유 씨를 저희 기업의 계열 중에서도 가장 과학헌 육체노동 현장에 밀어넣었어요. 저희 최신 시큐리티 감시 아래 낡은 맨션에서 둘이 사이좋게 빚 변제에 힘쓰고 있답니다. 끝나지 않은 지옥 신혼생활로 안내. 아, 결국 결혼하지 않았죠? 죄송. 저는 이혼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 근처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결혼의 계기가 된 아이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4명의 엄마가 된 것만은 전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다들 아주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일하는 엄마로서 힘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미카즈키 스미카, 27살 회사원. 이 나이에 이미 이혼 경험이 있다. 이건 내가 어린 혈기의 쓰레기 같은 남자와 결혼해버린 이야기. 여자분들, 외모만 번듯한 남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뉴욕 지국에서 돌아온 타카하시 씨 멋있지 않아?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고 상큼하잖아. 나는 그런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남자를 보는 건 난생 처음이야. 그러니까 여친 있을까? 그야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당연히 있겠지. 그것도 엄청난 미인의 타카하시 씨만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와, 상상된다. 아니면 정숙한 아가씨 아닐까? 어디 좋은 집안의 영예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절벽 위의 꽃이야. 그런가? 그렇겠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의 보양이야. 맞아. 그럼 일이나 해볼까? 그래. 뉴욕 지국에서 돌아온 초엘리트인 타카하시 씨는 사내 여성들이 동경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타카하시 씨는 다른 부서라서 나를 알 리도 없으니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게다가 하이스펙 남자와 사귀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기도 했고, 그런 타카하시 씨와 가까워진 건 어느 비 오는 날 공원 옆을 지나갔을 때. 어라? 타카하시 씨? 너는 분명... 미카즈키예요. 미카즈키 스미카예요.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맞다. 미카즈키 씨. 미안해. 내 부서 외의 사람까지는 잘 몰라서. 완전 괜찮아요. 그보다 그 강아지는 뭔가요? 이건... 그게... 혹시 버려진 강아지인가요? 맞아. 바로 그거야.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말이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버리다니 너무해. 불쌍하게도. 진짜 너무하지? 혹시 이 버려진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 비가 오는데 계속 여기에? 맞아. 타카시 씨는 상냥하시군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반려동물 금지라서 말이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그럼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정말? 네. 물론 어중간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동물병원에도 데려갈 거예요. 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제대로 할 거예요. 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본가에서도 키우고 있으니 안심해주세요.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이 아이도 기뻐할 거야. 타카하시 씨도 참 자기 강아지처럼 말씀하시네요. 잠깐 동안 정이 들어서. 그럼 이 아이를 보러 저희 집에 와주세요. 그럴게. 고마워. 어라? 이 아이 목줄 뒤에 이름이 써있네요. 어디 보자. 이름은 마루라고 하는구나. 마루구나. 마루야, 앞으로 잘 부탁해. 그 후 나는 편의점에서 도그푸드를 구매한 후 마루를 집에 데려가 목욕을 시켜주었다. 밥을 주니 잘 먹어주었다. 약해진 모습은 없으니 분명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거겠지. 정말이지. 이런 귀여운 아이를 버리다니 믿을 수 없어.
다음 날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서 무사히 우리 집에 마루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마루, 놀러 왔어. 마루도 참 타카시 씨를 잘 따르네요. 정말 귀엽다. 그쵸? 귀여워. 저도 완전 마루 바보가 되었어요. 아니, 걔가 아니라 네가 귀엽다고. 아이 참, 역시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은 다르네요. 빈말이어도 기뻐요. 빈말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마루를 데려간다고 해줬을 때부터 상냥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타카시 씨. 스미카, 나랑 사귀지 않을래? 네? 타카시 씨와 제가요? 응, 가능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면 좋겠어. 잠시만요. 기쁘지만 저희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럼 결혼하고 나서 알아가자. 나랑 결혼한 걸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 타카시 씨. 나는 이때 엘리트의 잘생긴 타카시 씨에게 구애를 받은 걸로 머릿속에 교재 영희 결혼이 잘 될까? 좀 더 상대를 알고 나서 해야지. 일단 교제부터. 나는 여러 불안이나 멀쩡한 생각이 모두 날아가고 말았다. 저로 괜찮다면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뭔가 꿈만 같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나도 두근거려.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큐피트네. 그렇네요. 마루도 타카시 씨와 같이 살 수 있는 걸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카하시 씨와 약혼. 양쪽 집안에서 상견례도 마치고 나는 타카하시 씨의 집에 이사하게 되었다. 원래 꽤 넓은 집에 살고 있어서 방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역시 엘리트인 만큼 고급 아파트에 데려갔을 때는 놀랐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우리의 새 집은 앞으로 생각해보자.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네, 미카즈키 씨,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설마 기획부의 타카시타로와 결혼할 줄이야.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됐어. 그나저나 미카즈키 씨, 출세했네. 대단해. 그쵸? 깜짝 놀랐죠? 수미카,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니야? 뭔가 이야기가 척척 진행돼서. 세 달이지? 맞아. 초스피드 결혼이잖아. 괜찮은 거야? 응, 타카시 씨 엄청 상냥해. 외모도 좋고 엘리트에 상냥하다니. 응, 결점이 없단 말이지. 근데 말이야, 완벽한 사람이란 게 있나? 있더라고. 엄청 자랑하네. 버려진 강아지를 빗속에서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운명을 느꼈어. 확실히 그 시츄에이션은 좋다. 그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중 미안하지만 미카즈키 씨, 혹시 퇴사하는 거야? 아니야.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예요. 그거 다행이다. 계속해서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제 3달 만에 무사히 꼬린 고급 아파트의 새 집에서 타라 씨와 나, 마루 셋이서 사는 생활이 시작. 이때 나는 장밋빛 신혼생활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꿈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 타로 씨, 오늘 부서에서 회식이 있으니까 늦어질 거야. 그건 상관없는데 내 저녁밥은? 오늘은 퇴근 후에 그대로 가니까 대충 먹어줄 수 있을까? 엥? 대충이라니. 그럼 결혼은 의미가 없잖아. 결혼한 의미라니? 아니, 그의 아내가 남편한테 밥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나는 타로 씨의 이 말에 무심코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아무튼 앞으로 늦어질 때 출근 전에 준비해줘. 응, 알았어. 오늘은 참겠지만 말이야. 아, 뭔가 적당히 먹고 돌아야겠네. 응, 잘 부탁해. 솔직히 나도 일하거든? 이라고 말할 뻔했지만 꼭 참았다. 이런 하이스펙인 사람이 나와 결혼해 주었으니 조금은 가부장적이어도 참아 라고 생각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보다 전업주부가 되면 되는 거려나? 하지만 일은 즐거우니까. 저기, 마루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타로 씨의 가부장적이라는 이름의 쓰레기 짓은 여기서부터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다녀왔어. 어서 와. 밥 해놨어. 오늘은 밥 필요 없어. 그래?
뭐 먹고 왔어? 아니,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식욕이 없어. 괜찮아? 뭔가 열나는 것 같아. 정말? 자, 채운 게. 열 재봐. 그렇네. 어때? 몇 도야? 큰일이다. 38도나 돼. 38도. 그럼 푹 자면 내려갈까? 무슨 소리야? 38도나 되잖아. 그건 알았는데. 나는 평소 체온이 낮다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괴로워. 그렇구나. 참고로 열후에 나쁜 곳은 없어? 기침이나 가래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감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지. 지금은 열 외에 딱히 아픈 곳은 없어. 일단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 큰일이야. 구급차를 불러줘. 아니, 그건 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좋다는 거야? 감기가 잘못돼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니, 구급차를 부르면 근처 시선도 있고. 그런가? 그렇지. 아무튼 지금은 푹 쉬어.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취해야지.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해. 하룻밤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자. 뭐 그렇네. 오늘은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치. 타로 씨는 침대에서 쉬고 있어. 지금 죽을 만들게. 계란도 넣어서 중화 요리처럼. 그 후 나는 타로 씨를 열심히 간호했다. 그리고 타로 씨는 식욕을 되찾았고 수다도 떨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봐도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먹게 한 후 이불을 덮어 재웠다. 성인 남성한테 이렇게까지 간병을 해줘야 해? 어쩐지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타로 씨에 대한 꿈이 깨지 않아 감기가 걸렸을 때는 누구나 불안해지고 상냥하게 대해줬으면 하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좋은 아침. 열은 내려갔어? 아니, 아직 37.5도나 돼. 오늘은 회사를 쉬어야겠어. 뭐 잘 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는 점심을 만들고 회사에 갈 테니까 푹 쉬어. 뭐? 뭐라는 거야? 왜? 너도 회사 쉬어야지. 왜? 열이 나는 남편을 방치하고 출근하다니 제정신이야? 그치만 37도라면서 어제보다 많이 내려갔고 이제 미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평소 체온이 낮다고 했잖아.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사를 쉬는 건 좀... 내 병태가 급변하면 어쩔 거야? 타로 씨는 금방이라도 나에게 덤벼들 것 같은 기세였다. 무서워진 나는 억지로 회사를 쉬기로 했다. 그리고 계란죽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해열 패치도 잊지 마. 알았어. 회사에 연락한 다음에 사올게. 여보세요? 총무부의 미카즈키입니다. 아, 미카즈키 씨. 무슨 일이야? 당일에 연락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유급 휴가를 받아도 될까요? 괜찮은데 무슨 일이야?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타카시 군이? 괜찮은 거야? 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네가 쉴 정도라면 꽤 중성인 거 아닌가? 어제부터 발열이 계속되고 있어서 본인의 희망도 있어 오늘은 하루 같이 있을까 해서요. 열? 40도 정도인 거야? 그게... 혹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병인 거야? 아니에요. 걱정되네. 괜찮습니다. 37도대인데 남편이 평소 체온이 낮아서 많이 괴로운가 봐요. 뭐? 37도대? 정말 죄송합니다. 뭐 큰일이 아니라니 다행이야. 몸 조심하게. 그야 그렇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37도 열 정도로 회사를 쉬고 아내까지 회사를 쉬게 한다니.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고 보니 결국 타로 씨를 잘 모르는 채로 결혼해버렸네. 기세와 흐름에 맡겼어. 타로 씨는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있어서 한가해진 나는 타로 씨의 SNS를 확인하기로 했다. 타로 씨 인스타 발견? 이거 첫 데이트 사진이네? 그립다. 올려졌었구나. 자랑스런 여친. 인생 최고로 행복하다라니. 타로 씨도 참 이러니 저러니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건 처음뿐. 스크롤을 내려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는 엄청난 사진을 발견하고 말았다. 타로 씨가 끌어안고 있는 이 강아지는 마루? 이거 2년 전 사진이지?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 몇 달 전에 비 오는 공원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던 타로 씨는 강아지를 구하려고 했던 것도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라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드디어 36.8도까지 떨어졌네. 뭐 평소 체온으로 봤을 때 미열이지만. 그렇구나. 다행이네. 밤에 약 먹는 거 잊지 마. 그렇네. 저녁은 우동을 먹고 싶어. 알았어. 타로 씨의 SNS를 본 후 나는 타로 씨와 어떤 대화를 한 건지 거의 기억이 안 난다. 눈치챘을 때는 이불 속에 들어와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스미카, 뭔가 오늘 안색 안 좋지 않아?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괜찮아? 응, 괜찮아. 저기 일단 열이라도 재보자. 빌려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미안해. 고마워. 39도나 되잖아. 별거 아니야. 부장님, 미카즈키 씨 열이 있으니 조퇴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거 큰일이군. 좋다고 푹 쉬게나. 그래, 맞아. 돌아가서 쉬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조심해. 오늘 열이 나서 조퇴해서 저녁밥 못 만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밖에서 먹어줘. 알았어. 아, 타로 씨, 어서 와. 응, 다녀왔어. 저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왔어. 그렇구나. 고마워. 열이 있다고 연락했는데 마실 거나 약 같은 걸 아무것도 사와주지 않았다. 뭐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이 녀석은 그런 남자니까. 그래서 몇 도야? 회사에서 쟀을 때는 39도였어. 지금 다시 재보려고. 뭐? 39도? 일단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말을 해왔다. 옮기지 마! 어? 옮기면 곤란하니까 나 본가에서 잘게. 그래. 진짜 이러지 말자. 그럼 나 간다. 이렇게 타로씨, 아니 쓰레기 타로는 고요린 나를 방치하고 짐을 정리해서 얼른 본가로 돌아갔다. 그 후 점점 열이 올라 내 의식은 몽롱해졌다. 이건 좀 보통 열이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나는 기도를 담아 쓰레기 타로에게 SOS 연락을 하기로 했다. 오늘 회사 퇴근한 후여도 좋으니까 병원에 데려가 주라. 오늘은 안 돼. 부서 합동 회식에 있어. 열이 40도야.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나 보네. 그러니까 괜찮아. 곧 내려갈 거야. 오랜만에 부서 합동 회식이니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저도 알아요. 어라? 타카하시 씨가 와 있네? 정말이네. 미카즈키 군 이제 괜찮은 건가? 오늘 아침에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열이 40도라는 연락이 왔는데. 40도요? 회식에 올 때가 아니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잠깐 물어보고 올게요. 저기요, 타카하시 씨. 스미카 친구,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스미카 몸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열은 있나 본데 뭐 괜찮겠죠. 어른이잖아요. 40도라고 하던데요? 바이러스랑 싸울 때는 열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할 기운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부재중전화가 많이?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최악이야. 말도 안 돼. 대체 사람이 어떻게 돼먹은 건가요? 네? 다카시, 자네 그건 아니지? 미카즈키 군은 자네가 37도여도 간병해줬잖나. 아니, 저는 평소 체온이 낮으니까. 저기요, 40도면 평소 체온 상관없이 누구든 괴롭거든요? 그보다 40도는 생사를 가르는 발열이잖아. 그런 거야? 부장님, 저 잠깐 스미카 상태를 보고 올게요. 그래, 잘 부탁하마. 왜 그래, 마루야? 스미카 괜찮아? 문 열어줘. 살아있어? 저기, 스미카! 몽롱한 의식 속에 리리아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리리아다. 나는 기어가듯이 집문을 열었고 눈치채보니 병원 침대 위였다. 스미카, 다행이다. 리리아, 엄마랑 아빠까지 회사가 연락해줬어. 스미카 장염이었다면서.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한다. 리리아 씨, 정말 고마워요. 대체 타로군은 뭐란 거야?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연락조차 안 되다니. 동료한테 전화했는데 2차에서 과하게 취해서 잠들었다고 해요. 뭐라고?
어이가 없네. 그딴 남자한테 소중한 딸을 맡길 수 없어. 지금 당장 본가로 돌아가렴. 아빠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려고 했어. 아무리 나라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결국 내가 이혼서를 들이밀며 이혼. 쓰레기 타로는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마지막까지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녀석은 어쩌면 사이코인 걸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게 쓰레기 타로의 부모님도 아내로서 근성이 없다 라는 이해 안 될 말을 했을 정도니까. 나는 위자료를 잔뜩 받아서 한동안 요양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쓰레기 타로와의 신혼생활에 스트레스였는지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참고로 그 녀석은 장염을 일으킨 아내를 방치하고 회식에 참여한 일이나 키우던 반려동물을 간단히 버리는 위험한 녀석이라는 소문이 바로 직장에 퍼졌다. 누가 퍼뜨렸냐고? 내가 쓰레기 타로의 악행을 숨김없이 리리아에게 뱉었으니 출처는 거기밖에 없겠지만 회식일도 있으니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녀석은 직장에 있기 힘들어져 퇴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은 분명 그놈은 모르겠지. 그리고 이혼 후 나는 강아지 마루와 즐겁게 보내고 있다. 계속 가족에게 신세를 질 수 없으니 슬슬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쓰레기 타로와 만나서 좋았던 점은 마루와 가족이 된 것 정도이다. 만약 다음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은 동거해봐야지. 좋은 인생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랑을 찾으러 가자. 리사는 안상형이구나. 엉덩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내버려두질 않겠는데? 이 자식 사회적으로 말살하고 싶다. 그 반항적인 눈은 뭐야? 상세한테 건방지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희롱에 피해 망상까지. 답이 없네 이 아저씨. 내 이름은 키타다니 리사. 23살 계약직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소규모의 광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했듯이 계약직으로서 말이다. 야근은 다수 있지만 복리후생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그럭저럭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망칠 정도로 성가신 암이 이 회사에 존재한다. 그건 영업부의 부장. 그러니까 내 상사인 아키나가 씨다. 50세에 근무 20년 이상인 베테랑 사원. 하지만 이런 경력의 인물에게 따라오곤 하는 것이. 리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네. 어젯밤에 즐거웠나 봐. 그렇다. 부장은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기질이 있었다. 아직 몸을 건들지 않았지만 이런 불쾌한 성희롱이 일상 다반사. 게다가 아무래도 부장은 계약직이나 파견직같이 입장이 약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리는지 나와 또 한 명 파견한 여자한테만 이런 짓을 한다. 이야, 리사의 엉덩이는 안상형이네. 경험은 몇 명 있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얌전한 얼굴로 밤에는 격렬하려나? 들어주기 힘든 성희롱이라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자꾸 엉덩이. 시끄러워. 저놈의 처진 엉덩이를 깎아버릴까 싶었지만 뭐 그건 제쳐두고 파견한 여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그만둬버렸을 정도의 성희롱이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선배 직원인 미호크 씨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저기 리사, 잠깐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키나가 부장 말인데 괜찮아? 괜찮냐니요? 아니 왜 그 사람 요즘 시대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성희롱을 해대잖아. 그렇죠. 솔직히 불쾌해요. 그렇지. 듣는 나도 토할 것 같은걸? 그런데 미안해. 왜 선배가 사과하세요? 내가 선배인데 전혀 도와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면목이 없어. 그야 상대는 부장이니까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못 본 척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못 본 척이 아니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야. 그런데 아키나가 부장은 그러면서 용케 지금까지 신고당하지 않았네요. 사실은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 아무래도 신고당한 적이 있다나 봐. 정말요? 우리 회사는 인사부가 그런 신고를 받는데 인사부의 부장이 아키나가 부장과 사이가 좋아서 신고해도 지워진다는 소문이야. 그거 완전 유착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나 소문이라서.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입장이 약하니까. 그렇군요.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회사 망했으면 좋겠어. 부장의 성희롱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성희롱을 해댔구나. 미요코 씨를 시작으로 선배들도 보기 힘들어하셨다. 그러고 보니 내가 부장한테 당하고 있을 때는 슬쩍 구조선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 리사야. 실례합니다.
키타다네 씨한테 전화가 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이 먹은 아줌마가 방해하기는.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성희롱을 저지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부장이 희죽거리며 다가오더니 리사, 요즘 살찐 거 아니야? 왠지 전보다 엉덩이가 커진 것 같단 말이지. 잠깐 만져서 확인하게 해줘. 농담. 또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하지만 평소처럼 흘러넘기지 않는다. 평소보다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엉덩이를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름으로 부른 걸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뭐 어때?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 동료라면 일단 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모르시나요? 허락 없이 이름을 부르는 건 불쾌하고 몸에 대해 지적당하는 건 더 불쾌합니다. 부장님이 젊으셨을 때 어쨌든 간에 요즘 시대에는 성희롱이라고요. 밀어붙이듯이 내가 계속 지적하자 어디선가 비우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 방 먹었네. 꼴 좋다. 솔직히 듣는 이쪽이 힘들었는데 속 시원하다. 부서 안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하며 조금씩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들은 부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어디 이 다음 행동은 둘 중 하나. 이걸로 조금은 질려서 성희롱이 감사하거나 혹은 이봐,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입니다. 뭐? 나는 못 들었는데. 출장 간 곳에서 바로 퇴근하겠다고 사내 메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허락한 적 없어. 그렇지 않나? 그렇긴 하지만 저희 부서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보고를 하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직원의 얘기지. 계약직 주제에 그런 나태한 행동이 허락될 리가 없잖아.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다인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 뭔가 달리 해야 할 일이라도 있나요? 없어. 하지만 타임카드를 누르러 오라는 거지.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억지 부리지 마.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알겠습니다. 그게 다야? 또 뭐가 있나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멋대로 돌아갔잖아. 거기다 억지까지 부리고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냐는 거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빨리 말해. 멍청하긴. 이렇게 성희롱은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번엔 전형적인 갑질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부장.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니 어쩌면 이 대머리 뚱보 아저씨는 버블 시대에서 타임슬립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한동안 상태를 지켜봤지만 시간을 두면 둘수록 심해져서 역시 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 자료 다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라면 해. 회사에서 숙박해서라도 끝내. 회사에서 숙박하며 야근하는 건 신청이 필요할 텐데요. 규정을 읽지 않으셨나요? 닥쳐. 그런 건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주지. 잔말 말고 무조건 끝내. 절대 하루로는 끝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양의 일을 떠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있자. 이봐, 네 타임카드는 내가 찍어줬다.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요? 내 알바냐? 네가 느린 탓이지. 무능한 녀석에게 줄 야근 수당 같은 건 없어, 바보야. 오히려 부족한 거 봐. 바보라니. 요즘 초등학생도 안 저러겠다.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쓰레기인데 부장일 수가 있는 거지? 이 회사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성가셔. 그런데 그 내 상황을 보다 못해 미호코 선배가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었다. 이쪽은 정리됐으니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이봐, 나는 키타다니에게 시킨 거야. 하지만 그럼 너도 야근 삼매경으로 만들어줄까? 선배, 괜찮으니까 선배 업무로 돌아가 주세요. 리사,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도와주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아주 제멋대로다. 그럼에도 이 회사의 상층부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게 답을 보여준다는 건 알았다. 슬슬 때가 됐나? 이런 혼잣말을 한순간 섞어서 내뱉던 때 또다시 그 사람의 노성이 울려 퍼졌다. 키타다니! 잠깐 여기로 와봐!
무슨 일인가 하며 부장의 책상으로 향하자 그는 관자놀이에 핏줄을 세우고 있었다. 네가 담당하는 A사에서 클레임이 왔어. 어떤 내용인가요? 들어보니 오늘은 그 A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갔어야 할 담당자가 아직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겨 화났다는 것이다. 확실히 A사는 내 담당이다. 아니, 정확히는 담당이었다고 해야겠지. 부장님, 잊으셨나요? 저는 A사에서 담당해서 내려갔을 텐데요. 그렇다. 일주일 정도 전에 부장이 직접 나에게 넌 A사 담당에서 제외한다. 후임은 내가 정할 거야. 네, 그럼 인수인계를... 필요 없어. 내가 다 설명해두지. 평소대로 괴롭힘인 절반인 담당 변경이었다. 오늘의 회의는 내가 세팅한 거였는데 가는 건 새 담당자였을 것이다. 내가 지적하자 부장은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아하니 완전 까먹고 후임조차 정하지 않았던 거겠지. 얼마나 제멋대로 남을 괴롭히면 속이 후련한 건지. 하지만 바로 태세를 전환해. 웃기지 마. 자기 실수를 상사 탓으로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담당을 바꾸라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내가 말했다는 증거라도 있나? 구술로 나눈 대화라 증거 같은 건 없었다. 그걸 구실로 부장은 기세를 밀고 나가. 나 참 무능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더니 책임감도 없을 줄이야. 이래서는 계속 계약하는 의미가 없겠군.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계약은 끝이다. 당장 나가! 자기 실수를 모른 채 하고 심지어 계약 종료를 이 자리에서 결정. 보통 계약 종료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뭐 어지간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특례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를 떠났다. 어떤 느낌이야? 방금 막 계약을 종료당했어. 종료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실수를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설령 네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계약을 끊는 건 안 되지. 고소당해도 불평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머리가 돌아갈 거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겠지. 과거에 있던 신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아무튼 제멋대로인 폭군처럼 굴고 있어.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은. 나도 예상한 것 이상이었어. 게다가 부장뿐만 아니라 인사부도 썩어 있는 것 같고. 아, 그런 말을 했었지.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건 그런 말인가? 맞아. 뭐 보고서는 이 이상의 내용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성가신 일이 될 것 같군. 성가신 정도가 아니야. 덕분에 예정했던 시간이 2배는 더 걸렸어. 상관없어. 미안하다. 성가신 일을 부탁해서. 됐어. 나도 상관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조사는 끝난 거야? 응. 다른 사람한테 협력도 받았어. 서류나 데이터도 많이 모였어. 아참, 녹음 데이터도 아까 정리해뒀어. 알았다. 나중에 만나자. 너도 수고가 많았어. 그러니까 꽤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약속은 지켜줘. 그래, 물론이지. 이 건이 끝나면 상응하는 자리를 준비하지. 고마워 아빠. 나야말로. 나는 아빠한테 이번 일을 모두 얘기했다. 뭐 우리 아빠 입장에 대해서는 눈치챘겠지만. 그리고 다음날 재판의 쇼타임이 막을 연다. 키타단 이사장님, 왜 이런 곳에? 그렇다. 아빠는 사장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은 아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 톱인 것이다. 오늘은 아빠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아키나가 부장과 그의 직원 2명을 회의실로 불러냈다. 그의 직원은 인사부의 높은 사람. 미오코 선배가 말한 아키나가 부장과 친한 멤버이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아키나가 부장의 성희롱과 갑질건에 대해 듣기 위해서다. 그에도의 인사부 직원도 아키나가 부장과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고 하더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구루미의 존재, 뱀에게 찍힌 개구리 신세이다. 하지만 이 자세에 폭군이라는 자각이 있을 아키나가 부장은 가까스로 반론했다. 실례지만 증거라도 있으신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신고 자체를 지워버렸으니까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아빠는 냉정하게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자네 부서 직원의 증언을 정리한 서류가 있다. 저므로 지금까지 자네의 성희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2의 증언도 말이지. 여기 있는 키타다니 리사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발언에 대해서는 녹음기에 녹음까지 돼 있지. 그렇다. 왜 내가 아빠 회사의 자회사에서
그것도 출신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들어왔냐면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스파이다. 사실 익명으로 아빠 회사에 우리 회사의 아키나가 부장에 대한 밀고가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익명의 알람은 그냥 메일이어서 그것만으로 자회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한 내가 뽑혔다. 아빠 명령으로 계약직으로 잠입한 나는 대강 성희롱 사태를 잡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미요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인사부도 포함해서 부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 느긋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언젠가 나는 모회사에 갈 사람, 자회사의 추태를 절대 방치할 수 없었다. 참고로 미요코 선배와 다른 몇 명의 직원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에 내 신분을 밝혀두었으며 다들 아키나가를 제재하기 위해 흔쾌히 힘을 빌려주었다. 직원들이 야유를 날렸던 건 그 탓이다. 빨리 이 부장이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난 거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본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침묵했다. 이야, 자기가 나서서 멋대로 성희롱을 마구 저질러주니 증거 모으는 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너 파견 직원이나 여직원 등 입장이 약한 사람한테만 위세를 부리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권력자에게는 고개를 숙이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인간이 상층부에 있다니 이 자회사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사장 딸이라고 잘난 듯이 굴지 마. 회사에 막 들어온 계집이 뭘 한다는 거야? 회사에 막 들어온 계집에게 안상형이라는 둥, 밤은 격하다는 둥, 듣기 힘든 전능한 성희롱을 해댄 데다가 자기는 거의 일하지 않고 부하에게 떠넘기기. 하긴 옆에서 부채질만 하면 일하기 편하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든 아니든 원래 모회사에서 제대로 신입사원으로서 실력을 쌓고 위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이 회사에 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사장님, 저는 이 자회사의 인사부로의 이동을 희망합니다. 이 썩어 빠진 회사를 근본부터 해결한 후 본사로 향하겠습니다. 자회사의 추태는 언젠가 본사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암 적출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허락될 리가? 뭐 확실히 이 요구를 바로 이루어줄 수는 없지. 인사라는 건 회사에서 상의하고 정하는 법이니 뭐 자네들의 처분은 나중에 전해주겠지만 구인 사이트를 확인해두길 추천하지. 이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어 세 명 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후 셋은 무사히 해고되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백수 아저씨가 되었다. 하지만 악평이 만연했기에 재취직도 어려운 상태인데다 내가 준비한 증거를 토대로 갑질, 성희롱 피해자가 다 같이 재판을 일으켜 정신적 폭력,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어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나도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앞으로 더욱 끈질기게 아키나가를 추궁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답이 없는 아저씨를 한 명씩 무너뜨려 감으로써 이 회사가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참고로 희망하던 인사부 말인데 역시 나같이 경험이 적은 직원을 갑자기 중역 자리에 앉히는 건 어렵다는 것이었다. 뭐 그건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고 아빠가 말했던 상응하는 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건 내가 제대로 경험을 쌓은 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 공적은 본사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자회사의 상층부를 바꾼 후 나는 상층부장의 보좌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험을 쌓아 이번 공적을 포함해 아빠가 약속해준 상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사토 산시로. 뭐 외모대로 옛날에는 좀 놀았었다. 중학생 때는 질 나쁜 놈들과 어울리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 당연히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중졸로 여기저기 떠돌았다. 놀 돈은 벌고 싶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지만 산시로, 너 지금 무슨 알바하고 있어? 조회소에서 주 5일이래.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너 차나 메카 같은 거 좋아했었지? 근데 우리 이제 19살이잖아. 슬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 넌 좋겠다. 대학교에 다니고 심지어 작년에 창업했잖아. 뭐 그렇지. 대학생 사장인 거잖아. 대단하다. 그래서 상담인데 산시로 내 회사 돕지 않을래? 네 회사를? 아직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벤처지만 앱 개발 같은 거 하는 회사지?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중졸이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나보다 이과 성적 좋았잖아. 그건 중1 때 얘기고 게임도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탁이야. 회사 좀 도와주라. 에? 처음에는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는 못하겠지만 월급 문제가 아니야.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런 건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려주면 되지. 앱 개발은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같이 큰 꿈을 꿔보자고. 좋아, 알았어. 아싸! 단, 내가 쓸모없으면 빨리 잘라야 된다. 그런 거로 나는 19살 때 소꿉친구인 이오치가 창업한 벤처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렇게 취직한 지 3년, 개발한 앱이 히트를 치는 일 없이 회사는 도산 직전. 이럴 줄 알았으면 너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게 나았겠다. 아니, 난 이 회사를 성공시킬 거야. 곧 망할 것 같은데? 네 센스와 내 기술이 있으면 분명히 천하를 딸 수 있어. 내 힘을 과신하는 거라니까. 목표는 주식 상장이야. 뭐 이미 올라탄 진흙배니까 끝까지 따라갈게. 쓸데없는 표현이 들어갔잖아. 이 진흙배는 노아의 방주가 될 거야. 이럴 때 쓰는 표현 맞아? 이렇게 나는 22살이 되어서도 적은 월급만 받으며 꿈 같은 소리만 했었지. 너 아직 그 회사 다니는 거야? 맞아. 안 적는 곳에 제대로 취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조금만 더 그 회사에서 힘내보려고. 꿈을 꾸는 이치오의 등은 그래도 멋있거든. 자남은 마음 편해서 좋겠다. 우리 가족의 우수한 부분은 형이 담당하고 있잖아. 그래, 우수한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무슨 소리니? 산시로도 원래는 다이고로만큼 똑똑했어. 그래, 특히 이과 과목은 놀라울 정도로 잘했지. 동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형. 중졸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벤처에서 일하는 나. 현실은 잔혹하구나. 나한테는 너희 둘 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런 식으로 불평하지 말고 힘내. 응,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그래서 하려던 말이 뭐였어? 아, 그래. 가족 다 같이 모여서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뭐니? 사실은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줬으면 해서. 그래, 결혼을 축하한다. 형이 결혼을 말이지? 어떤 사람이니? 뭐 일단 만나봐. 만나면 알 거야. 그럼아, 기대된다. 우리 집에 오는 거니? 아니, 제국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 굳이 그렇게? 그래, 예물도 아니고. 여친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돈이 드는 여자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좋은 집안애거든. 오히려 얼마나 진지한지 전해줘서 좋잖아. 그런가? 근데 제국 호텔이면 옷을 새로 사는 게 좋겠구나. 나도 정장을 입고 가야 하려나? 산시로 너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와라. 여차면 내 정장 빌려줄게. 네. 그리고 당일 형의 약혼자를 보고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이 사람이 약혼자인 미쿠니 키리코 씨야.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하면 죽는다?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뭐야, 너희 아는 사이냐? 좀 아는 애랑 닮았네 라고 생각한 것뿐이야. 처음 보는 분이에요. 다이거로 느낌 좋은 아가씨구나. 그치? 내가 첫눈에 반했어. 아이 참, 다이거로 씨. 키리코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전에는 우리 업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집안일을 돕고 있어요. 맞아, 결혼하게 돼서 벌써 신부 수행 중이야. 네, 맞아요. 그럼 요리 같은 것도 잘하겠네. 정말 좋아해요.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만들어줘. 얼마 전에 만들어준 홍차 돼지조림이 엄청 맛있어서 놀러온 친구들도 깜짝 놀랐다니까.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머, 멋지구나. 다이고로도 위장이 붙잡혔구나. 완전히 잡혀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다. 나를 빼고 말이지. 그날 밤 산시로 놀랐지? 무슨 말이야? 시치미 떼기는 키리코 말이야. 설마 형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니, 내가 너한테서 약탈한 거야. 뭐? 내 여친이란 걸 알고 손을 댔다는 거야? 왜, 2년 전에 너희가 데이트할 때 우연히 만났잖아. 아, 그 영화관에서. 그래, 그때 키리코한테 첫눈에 반했거든. 첫눈에? 그래서 키리코한테 다가가서 어필했지. 내 여친이란 걸 알면서? 그런 예쁜 여친은 중졸인 너한테는 아깝잖아. 그렇구나. 동경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는 내가 더 키리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도 이해해주겠지?
뭐 그렇지. 중졸에 망할 것 같은 벤처에 근무하는 나보다 좋을지도. 뭐야, 바로 패배를 인정하는 거냐? 당연하잖아. 이렇게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 싸울 마음도 안 들어. 키리코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흥, 재미없는 남자구만. 어? 왜 반박하질 않냐고? 그야 반박할 마음조차 들지 않고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내심 형이 저질러버렸구만 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그 영화를 보러 간 날에 키리코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했으니까. 이유는 그녀의 소비 습관 때문이다. 뭐야 이 카드 청구서. 화내지 마. 꼭 갖고 싶은 브랜드의 새 가방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놓치면 두 번 다시 못 구할 것 같았어. 아무리 그래도 한 개 가격이 아닌데? 이 샌들도 한정이라서 같이 사버렸어. 60만 원이라니. 아무튼 내 카드를 쓰는 건 금지야. 응? 당연하잖아. 한 번에 6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그 후에도 키리코의 소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왜 내 통장에서 50만 원이 인출된 거야? 사실은 이거 사버렸어. 지금 유행하는 브랜드의 새 원피스. 예쁘지? 잘 어울리지? 자랑스러운 여친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잘 때 지문 인증 잔금을 해제해서. 멋대로 쓴 거야? 그치만 결혼할 거니까 지갑은 공용이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얘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 오늘은 로스트 비프야. 이거 어디 거야? 유명한 체인점에서 주문했어. 그렇구나. 그치만 난 산시로처럼 요리 잘 못하는 걸. 뭐 주문이면 맛은 보장되지. 맞아. 접시에 담으면 모르잖아. 난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걸 눈치챈 건 산시로뿐이야.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네가 직접 만든 요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요리 잘한다고 칭찬받았었어. 단순하고 잘 속는 남자들이구만. 다시 말해 형도 그 단순하고 잘 속는 남자였다는 것. 형이 절찬하던 그 홍차 돼지조림은 키리코의 단골 음식인데 지금까지 사귄 남자들은 다들 이걸로 너가웃이었다던가? 그야 맛있겠지. 그램당 1,500엔인 고급 호텔의 음식이니까. 그 정도 금액을 매번 주문하면 가게는 순식간에 망할 거다. 나는 키리코에 대해서 형한테 말할까 했지만 솔직히 내가 동생보다 키리코에게 어울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빼앗았다는 게 그냥 화가 났고, 형만큼 돈을 잘 벌면 그 녀석의 소비도 귀여운 수준이려나? 라고 생각해 이대로 결혼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자 1년 후. 큰일이야. 다이고라가 과로로 쓰러졌어. 과로로?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입원하고 있대. 한번 와주겠니? 알았어, 바로 갈게. 내가 병원에 가자 비쩍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한 형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형 괜찮아? 산시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이제 키리코랑 안 되겠다. 뭐? 무슨 일이야? 그 녀석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려.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야근을 늘리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 형은 성실하니까. 그래서 사치를 부리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무슨 말이야? 내 벌이로는 부족하다고 빚까지 냈어. 빚? 누구한테? 소비자 금융한테서. 진짜? 얼마야? 200만 원 정도? 아니 잠깐. 소비자 금융에서 200만 원이나 빌리면 이자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 그렇지. 어쩌려고 그래. 난 이제 예금 한 푼도 없어. 그야 그렇겠지. 그 녀석이 다 써버렸으니. 네 여친을 빼앗은 벌을 받은 거야. 형, 그 여자의 본성을 좀 더 빨리 형에게 밝혔어야 했다. 이렇게 된 건 내 탓이기도 하다. 형, 나한테 맡겨줘. 산시로?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줘. 반드시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약속한 일주일 후 나는 현금 250만 원을 갖고 형의 병원을 찾아갔다. 이 250만 원 써줘.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드디어 내가 개발한 앱이 성공했거든.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 덕에 회사도 성장 중이야. 월급도 확 올랐어. 나 사실 요 1년 만에 살짝 부자가 됐거든. 저금도 벌써 300만 원이야.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거 써줘. 하지만 내가 형이랑 키리코의 결혼을 알았을 때 형한테 키리코의 본성을 알려줬어야 했어. 그러니까 이번 소동은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산시로 너. 그러니까 이걸로 소비자 금융에 한 번에 갚으면 돼. 어차피 빚 보증인이 되었을 거 아니야. 뭐 키리코가 멋대로 내 이름을 쓰긴 했지만 역시나. 하지만 그럼 키리코의 노림대로인 거 아니야? 형은 키리코랑 이혼할 생각 있어? 그야 물론이지. 그런 돈벌레랑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요리를 잘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이 복수국 나한테 맡겨줘. 키리코, 할 말이 있어. 이제 와서 뭐야? 형에 대해서야. 짚히는 구석이 없다고 하진 않겠지. 알았어. 그래서 할 말 있는 게 뭐야? 형한테서 받아온 이혼 신고서야. 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의 의미야. 형이랑 이혼해줘야겠어. 왜 그걸 너한테 들어야 하는 건데? 이건 형의 의지야. 뭐 좋아. 이제 돈줄로 쓸 수 없기 때문이야? 남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그래서 본론은 지금부터야.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 너 소비자 금융에서 200만 원이나 빚이 있다며. 확인해보니 이자도 포함하면 250만이 되어 있었지. 그래서 뭐? 형이 보증인이 되어 있으니 그건 일괄로 갚았어. 어머, 그거 정말 고마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도움 받네. 그 250만 원을 앞으로 너한테 돌려받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빚을 대신 갚았으니 그걸 돌려달라는 거지. 영문을 모르겠네. 절대 안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변호사를 세워서 철저히 대응할 겁니다. 내 회사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 그것도 우수한. 변호사? 아무리 그래도 250만 원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하진 않아요. 백수 돈벌레가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요. 뭐야? 아까부터 말이 심하잖아. 우선 당신이 소유한 브랜드 물건을 모두 팔아줘야겠습니다. 뭐? 싫어. 내가 산 거니까. 그건 형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부부 공유 재산뿐만 아니라 형의 개인 예적금을 사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독신일 때의 재산은 공유 재산 명의가 되지 않으니 가정 내 절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자가 될걸요? 그런... 당신이 얌전히 브랜드 물건을 모두 팔고 형의 개인 예적금 800만 원을 갚는다면 재판에 넘기지는 않을 테니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서서히 어조를 강하게 하며 키리코를 압박해갔다. 키리코는 점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이해했는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형 집에 우리 변호사와 브랜드 매수 감정사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라인으로 대충 45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에게 남은 350만 원과 소비자 금융 250만 원, 거기다 현재 입원해 있는 형의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 지금부터는 변호사를 끼고 얘기하도록 하죠. 잠시만, 나 못해. 얘기를 들어보니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뭐요? 형은 당신을 사랑해서 몸을 갈아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감사하기는커녕 형을 ATM으로만 여긴 데다 빚까지 졌죠.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겁니다. 참고로 당신의 부모님에게는 이미 상황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어라도 갚게 하겠다고 했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해. 키리코가 이렇게까지 겁먹는 이유, 그건 키리코의 아버지가 경시청에 근무하는 높은 분으로 아주 엄격한 분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돈을 멋대로 쓰고 소비자 금융에서 빚까지 졌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벌써 기대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키리코와 키리코의 부모님, 우리 가족 사이에 상의가 이루어졌다. 키리코는 아버지한테 꽤나 심하게 혼났는지 얼굴은 창백하고 계속 조금 떨고 있었다. 그 상태를 보아하니 체벌, 아니 폭력을 당한 걸지도 모른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키리코의 부모님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눈앞에 두꺼운 봉투를 내미셨다. 안에는 100만 원 뭉치가 15개, 즉 1,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딸이 쓴 금액에 더해 형이 과로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것, 합의로 끝내달라는 등 여러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변호사도 가정일이니 이 건은 어려울 겁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꺼이 합의에 응했다. 결과적으로 키리코는 1,5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어 본가에 연금되었다. 키리코는 아버지한테 엄격한 질책을 들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얌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PC 종류도 몰수당했다고 한다. 키리코가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화나게 했구나 싶어 나까지 무서워졌다.
그런데 월 수입이 18엔 정도인데 키리코의 아버지는 생활비야 집세도 제대로 내게 한다고 했으니 수중이 남는 건 잘해봤자 12만 엔 정도려나? 1년에 144만 엔, 105달이면 1520만 엔, 105달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반올림해서 약 9년. 뭐 나는 별거 아니었지만 형한테 한 짓을 9년 만에 갚을 수 있다면 싼 거겠지. 그 즈음에는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갱생되었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형은 2주 정도 후 퇴원했다. 일은 계속 쉬는 중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복귀하기로 했다. 소유하는 아파트는 매각하고 본가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한 것 같다. 산시로 이번 일은 미안하다. 뭐 나쁜 여자한테 붙잡힌 어리석은 형제였던 거지. 오히려 복수할 기회를 얻어서 운이 좋았던 걸지도. 정말 난 멍청한 놈이야. 동생의 여친한테 손을 대고 전 재산을 쏟아붓다니. 동경대 출신인데 말이야. 학력으로는 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지. 아 맞다 이거. 뭔데? 대신 내줬던 250만 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 복수 등 살해 등 이것저것 합해서 500만 원 들어있어. 잠깐. 2배가 넘었잖아. 내가 어떻게 받아? 받아줘. 네가 없었으면 나는 그대로 허물처럼 키리코한테 착취당한 채로 끝났을 거야. 내가 이렇게 복수할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 뭐 그렇게 말한다면 고맙게 받을게. 그래, 나도 다시 팍팍 일해서 이번에야말로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때는 결혼은 정하기 전에 우리 가족한테 소개해줘. 의지하고 있을게. 네 연인도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엄마한테 들었어. 병문안 왔던 너를 데리러 와준 상냥한 사람이라면서? 아 진짜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가족한테 소개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소개해줘. 기대하고 있을게. 알았어. 약속할게. 여러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미워할 수 없는 좋은 형. 앞으로도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려고 한다.